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동 이투센서 원장 박용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저희 윈터스쿨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설명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공부는 또 아이들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윈터스쿨은 어떤 건지 아시죠? 먼저 윈터스쿨은 요즘에는 뭐 거의 일반적으로 윈터스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윈터스쿨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터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1, 고1, 그 다음에 고2, 그리고 고3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뭐 단과학원이라든지 또는 집 근처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 방학 기간을 통해서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독서실에 와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수업도 듣게끔 하면서 최대한 학습량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윈터스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윈터스쿨을 하고 나서 부모님들의 반응이 뭐냐면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했다. 이런 평가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윈터스쿨 끝나고 나면 매년 그래요. 이 시스템 1년 내내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럼 자퇴하셔야 돼요. 이제 윈터스쿨은 아이들이 수업도 들으면서 학습 자세 그리고 결론적으로 학습량까지 확보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설명할 때마다 제가 꼭 보여드리는 이미지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맨날 공부하래요. 뭐 10대도 공부해라, 20대도 공부해라, 뭐 30대도 공부해라, 40대도 공부해라, 50대에서도 공부해라, 공부하다 죽어라.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래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저도 아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같이 고민하시고 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투스 앤서를 몇몇 학부모님들은 뭐 이투스 247이라는 학원도 있어요.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독재 학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독서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현강 수업은 거의 없고 그냥 영상 수업을 듣는 학원이고 저희 이투스 앤서는 이름 비슷하지만 저희 직영학원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투스 앤서는 목동 총술학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동 총술학원 원장도 잠시 했었고요. 그래서 그 목동 총술학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투스 앤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롭게 생긴 학원이니까 뭐 걱정 이런 거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목동 총술이 갖고 있었던 장점에다가 저희가 수업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리고 학습 환경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킨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동 이투스 앤서로 1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작년 윈터스쿨도 저희가 다 마감했었고요. 그리고 재수 종합까지도 저희가 파이널 과정에서 다 마감했었고요. 전 이걸 통해서 청소 시스템에서 앤서를 바꾸는 게 맞았구나. 그리고 결국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답을 얻었다고 좀 자부합니다. 첫 번째, 윈터스쿨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년 입시부터 수능 출제 영역에 일부 변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닥친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예비 고2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수능 출제 영역이에요. 국수탐 선택 과목이 생긴 거 아시죠? 수능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 학습 공백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능을 실시가 됐죠. 수능 실시가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수능이 실시가 되고 나면 저희 이투스 등 여러 사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그리고 난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1등급의 원점수 것은 이 정도야 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올해는 좀 틀렸어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 1등급 원점수 컷이 한 91점에서 90점 나오겠다 이 정도의 난도면, 근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코로나 이슈를 고려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난도는 그대로인데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의 학습 공백 메우기,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죠? 그럼 올해도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공백 메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이번 겨울방학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공백은 전체적인 측면이고요. 과목별로 학습 빈틈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예를 들면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다니면서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와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선생님들이 면담을 해보면 너무 공백이 많아요. 빈틈. 예비 고2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3 학생들은 당장에 닥친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 빈틈 채우기를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효과적 학습 습관. 지금 아이들이 학습 습관이 다 무너졌어요. 습관 자체가. 사실 아이들한테 학습 습관을 제대로 갖고 공부를 하라고 하기도 참 미안해요. 아니, 학교를 좀 다닐만 하면 나오지 마라. 학원을 좀 다니려고 하면 학원도 나오지 마라. 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 공부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겨울방학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번 겨울방학은요, 우리 아이가 필요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여기만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무너진 이 학습 패턴을 잘 잡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몇몇 어머님들은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안 일어나면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사실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부분, 효과적인 학습 습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학습 역량 극대화죠.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매달 수능을 놓고 본다면 매달 이렇게 모의고사들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재수생들 더 많이 보고 고3 아이들도 많이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3 아이들 많이 못 봤죠. 매달 모의고사를 본다는 전제하에서 각 모의고사에 가장 잘 본 영역별 등급을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10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성적표가 한 4-5개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제일 잘 나온 등급을 동그라미 치면요, 우리 아이들 원하는 대학 다 가요. 정말 다 가요. 잘한 거지 이렇게 치면. 그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학습 역량 자체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학습 역량 자체를 끄집어 올리려면 힘들어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학이 약해 그러면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그러고 수학 자습 시간을 막 늘려요. 수학 자습 시간을. 그러면 나중에 수학 성적이 조금 오르면 다른 과목이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국어를 좀 집중적으로. 그럼 나중에 탐구가 떨어져요. 이런 걸 저는 시소, 우리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하면 시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소 성적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역이 전체 성적이 같이 올라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학습 역량 극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적 학습량보다 단위 시간당 학습량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성적표가 나와요. 좋은 성적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떤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노란 이게 단위 시간당 학습량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나 이제 3학년 됐어. 나 이제 2학년 됐어. 나 이제 드디어 고등학생 됐어. 라고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가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제일 많아요. 서서히 지나가죠.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공부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대신 앉아있는 시간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으로 따지면 수능 수학이 100분 보거든요. 100분 안에 우리 아이가 몇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몇 문제를 푸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수학 1등급이 100분 동안에 문제를 많이 풀 것 같으세요? 수학 3등급이 100분 동안에 문제를 많이 풀 것 같으세요? 1등급이 더 많이 풀어요. 근데 3등급한테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제가 1등급을 잡겠어요. 저 스카이 갈 거거든요. 그럼 수학 1등 나와야죠. 어떻게 할 거니? 수학에 집중하려고요. 그럼 수학에 집중하면요. 국어는요? 영어는요? 탐구는요? 결국 아이들이 성적을 올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과목도 성적이 같이 올라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하면 100분 동안에 몇 문제 푸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체크할 것도 없어요. 실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100분 동안에 몇 문제 푸는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한 학생을 기준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수학이 3등급인 학생들은요 모의고사를 보면 대략 100분 동안에 30문항 중에서 한 23개 정도 풀어요. 근데 자습을 시키잖아요.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그러면 절대 23개를 못 풉니다. 왜냐면 자습할 때는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때는요 긴장감과 압박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모의고사 보듯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 서울대 봐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어떻게 하면 이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올라간다고요? 모의고사식 자습을 하면 돼요. 모의고사식 수업을 듣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단위 시간의 공부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큰 함정이 있죠.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줄더라도 누적 학습량은 올라가요. 왜 그렇죠? 누적은 이 미연적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적 학습량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단위 시간 학습량이 일정하죠. 그러면 누적 학습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면적 합이니까 여기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성적을 만들고 싶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단위 시간 학습량이 줄어들죠.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이런 그래프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런 그래프를 만들려면은 조건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모의고사식으로 애들이 자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으로 수업 듣고. 그러면은 누적 학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의 학습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수능 만점자 인터뷰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는 매년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어쩌면 똑같을까? 1번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했다. 사교육은 조금 더 보완하는 도구를 썼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일찍 잤다예요. 하여튼 매년 일찍 자요. 수능 만점의 특징? 일찍 잔다.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아, 역시 성적이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높다. 그러면은 이 누적 학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길러내는 것들이 바로 윈터스쿨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와 있잖아요. 모의고사일의 단위 시간당 학습량이 가장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식 자습, 모의고사식 현강 수업이 학습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취감 위주의 예쁜 학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계가 있어요. 여기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성취감 느끼면서 공부하면은 공부가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즐겁겠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수학 5등급은요. 딱 5등급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취감 느낄 수 있어요. 그럼 3등급은요. 딱 3등급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단위 시간당 공부만 해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그럼 1등급은 1등급이 맞겠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수학 5등급 수학 약하잖아요. 수학 3등급 1등급이 수학 약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1등급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3등급이 더 좋겠고 하고요. 5등급은요. 안전은 있는데 수학 공부의 단위 시간의 양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나서 5등급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인서울을 하겠대. 인서울 하려면 최소한 수학 3등급 나와야죠. 3등급한테 너 어디 갈래? 저 스카이 갈 거예요. 그럼 수학 1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성취감 위주의 예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왜요? 힘들고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압박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반복 학습을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성취감 위주의 예쁜 학습은 이런 거예요. 수학 1의 상가함수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 때 마치 자기 인생에서 오늘 상가함수를 완벽하게 끝내버릴 것처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5분 후에 10분 후에 그 문제 다시 풀면 또 안 풀려요. 이런 게 수학이거든요. 이런 게 공부예요. 그래서 결론은 학습량을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의고사처럼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모의고사 시험감, 자습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성취감 위주의 예쁜 학습보다는 압박감을 바탕으로 한 반복 학습을 해야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의 성적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윈터스쿨을 통해서 꼭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수생들이 되게 1년 고생해서 성적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 오르는 게 다 이걸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거를 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학원을 왜 다니시는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요, 불편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모의고사 날에 공부량이 많을까요? 모의고사 날에 공부량이 제일 많아요. 불편하게 하잖아요. 나는 국어를 정신 먹고 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1교시 풀어. 저는 8시부터 풀면 안 될까? 안 돼. 8시 40분부터 풀어. 이 문제 제가 아는데. 종철서 끝. 그래서 모의고사 날에 학습량이 많은 거.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불편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학원이 독서실 인가가 따로 나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야, 독서실 니네 집에도 있잖아. 초울트라 프리미엄 독서실. 단독 룸이에요. 화장실도 나 혼자 쓸 수 있어요. 넓어요. 밥도 공짜예요. 근데 다 거기서 공부 안 된대요. 그리고 다 집 앞에 있는 독서실 가고 스터디 카페 가고 학원 다니게요. 더 좋잖아요, 거기가. 결국 공부는 불편함 속에서 단위 시간당 공부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원은 불편하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앤서의 윈터스쿨은요, 기존의 윈터스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 윈터스쿨은 기본적으로 윈터스쿨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갖고 있죠. 양적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반별 고정 시간표예요. 기존의 이 윈터스쿨이 마치 고등학교랑 똑같아요. 반을 만들어요. 반 만드는 기준은요, 아이들 성적표를 보고 국어 성적 더하기, 영어 성적 더하기, 수학 성적 더하기, 탐구 성적 더하기에서 등급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합이 뭐 12에서 13이면은 한 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저희 앤서도 목동 청소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전체 등급 합 안에서 어떤 애는 국어 성적이 좋고요. 어떤 애는 수학 성적이 낮아요. 어떤 애는요, 수학 성적이 좋고 어떤 애는 수학 성적이 낮아요.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죠. 그냥 등급 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반별 고정 시간표다 보니까 수업 만족도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요, 영어 수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럼 그 학생 아주 나쁜 학생이에요. 이 선생님 수업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 이 시간에 그냥 자습하면 안 될까요? 이 학생도 더 나쁜 학생이에요. 이게 기존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앤서는 이 반별 고정 시간표를 과감하게 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선택 시간표로. 그래서 수업 만족도가 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예비 고1 학생이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고2 수업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표를 짜도 돼요. 수상은 내가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수상은 심화로 가고요. 수하는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과거에 이 시간표에서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고2도 마찬가지고요. 고2 같은 경우는요,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확통 2학년, 어떤 학교는 기하가 2학년, 어떤 학교는 기하가 3학년. 요즘에 학교도 선택형 시간표를 계속 흘러가는 거 아세요? 학교도? 근데 하물며 학원이 과거의 시스템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앤서 같은 경우는 이런 맞춤형 선택 시간표를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결국 이 맞춤형 선택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개인별 학습 상황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학원의 철학을 학원 입장이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자라는 게 앤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학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학원을 만들자. 이게 앤서가 만들어진 첫 번째 출발입니다. 이 앤서 시스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앤서 시스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2018년부터 앤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 대표님이 이거는 횡포야 학원이.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생각해보거나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앤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앤서 오픈하고 목동 청소를 또 앤서를 바꿔라. 그래서 제가 목동 청소를 원정으로 잠시 있다가 목동 청소를 이투스 앤서로 바꾼 겁니다. 아마 저는 단언컨대 기존에 이런 종합학원 시스템들이 거의 앤서처럼 바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학원에서조차도 저한테 자꾸 전화 와요. 앤서 참 잘 맞는 것 같다.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노하우가 뭐야? 또 고민해야 되는 지식이 뭐야? 제가 이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이 관리 시스템도 예전에 양적 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더 나아가서 양과 질까지를 같이 고려하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가 앤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시스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런 강의실에서 수업 듣고 여기서 자습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학생이 좋아요? 학원이 좋아요? 학원이 좋죠. 하나의 공간을 2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담임 선생님들도 수업하시는 분들한테 담임 좀 하세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또 인건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상담이 돼요?
수업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수업을 잘해야 급여가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엔서에서는 이 관리 부분에서 정말로 아이들 입시 학습 관리 부분과 수업하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엔서 같은 경우는 공간도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공간 따로, 자습하는 공간 따로, 그래서 별도의 저희 독서실 인간을 또 낸 거예요. 임대를 또 해서.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수업하시는 분 따로, 그리고 애들 입시 학습 관리하고 상담하시는 분은 따로. 자, 이렇게 해서 질적 학습 관리 부분까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엔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강사들의 수업 질도, 수업 수준도,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수준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기존에 윈터스쿨 했을 때 물론 뭐 현강 위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수업을 잘 하시지만 온라인에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선생님 수업도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현강 수업을. 그분들이 수업하시면서 담임하라고 하면 수업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담임을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사들의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그럼 결국은 강의 못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저는 담임 더 할게요 원장님, 이렇게 돼요.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담임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담임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끔, 수업하시는 분들은 수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강사 선생님들의 수준도 높아가고, 다만 학원을 운영하는 저는 비용이 자꾸 올라가요. 그건 제 몫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관리 부분도 저희가 업그레이드, 양뿐만 아니라 질적 부분까지. 그래서 저희가 독서실도 만든 거고, 담임도 담임 전담제 시스템을 만든 거고, 그러면서 수업은 반별 고정시간표에서 맞춤형 선택시간표를 만들어 수업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엔서는요, 수업을 많이 들어도, 저희 엔서 시간표 안에서 수업을 많이 들어도 수강료는 동일해요. 수업 조금 적게 들으셔도 수강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엔서의 윈터스쿨 시스템은 첫 번째,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 건물 안에서. 그래서 자습 공간과 수업 공간을 분리. 그래서 자습 공간에서는요, 지정석 프리미엄 독서실. 우리 재수생들은 독서실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윈터스쿨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윈터스쿨 학생들은 별도의 독서실 비용이 없이 무료로 다 이용을 저희 하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독서실은 다 개인별 지정석이에요. 그리고 이 독서실만 있는 게 아니라 스터디 카페하고 스터디 바까지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 스터디 카페는 뭐냐면 독서실 공부하면 애들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터디 카페 가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떨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답답하니까 잠깐 여기 가서 다시 공부 좀 하라는 거죠. 너무 졸리면 서서라도 좀 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놓으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도대체 그러면 거기는 관리를 하느냐? 저희 학생 지도과 팀이 또 있어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독서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윈터스쿨 때도 그랬고요. 저희가 재수생들을 관리를 하면서도 자습 시간에 인강 수업을 좀 들어도 돼요. 좀 부족하고 보완적인 부분들은 그 인강 수업 듣다가 다른 거 들으면은 한 번이라도 걸리잖아요. 그럼 저희는 바로 벌점 부과하고 그날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대신 수업은 결손나면 안 되고 수업은 듣게끔 하고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저는 굉장히 화를 내실 줄 알았더니 모든 부모님들이 다들 감사하다고요. 대신에 저희가 꼭 연락을 드려요. 이러이러한 사이로 이러이러한 영상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기가시켜서 가정학습 시키겠습니다. 하루에 계속 얘가 자요. 그래서 3회 이상 걸리면 벌점 부과하고 이 학생도 똑같이 전화드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혹시라도 그런 전화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하는 공간은 여기 7층에서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형, 맞춤형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 수업을 듣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모든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이걸 저희는 나만의 시간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시간표를 그냥 반별 시간표를 짜서 그냥 애들한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요. 우리 아이 시간표에 우리 아이 이름이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표 설계를 하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해당 강의실 가서 이동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 듣고 월요일 2교시는 우리 아이가 수업을 안 잡았어. 그러면은 내 독서실 내 자리가 있잖아요. 다 지정석이니까 거기서 자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시간표를 설계할 때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평가도 되는 거고 아이들 성향 분석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윈터스쿨 기간에 이런 학습 진단 키트를 통해서 아이들 학습 성향도 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부모님 다 보내드릴 거고 또 윈터스쿨 기간에 이투스 전공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과목별 이런 테스트는 선생님들이 다 진행하실 거고 이거는 별도로 분석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교육시험 모의고사 보면 성적표 나오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상대적인 성적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과목별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투스 앤서는 일단 수업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표를 아이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시간표 정정 기간도 줘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투스 온라인 강사들의 현강도 직접 들으실 수 있고 또 저희 이투스 오프라인 그러니까 청소학원 그다음에 강남하이퍼 저희 앤서까지 이 세 개가 저희 이투스가 가지고 있는 학원 브랜드예요. 이게 다 직영이고요. 거기서 가장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저희 앤서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반 시스템에서는요, 선생님들이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좀 못하더라도 아이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 못 가요. 딱 반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긴장하면서 수업하시고요. 대신에 수업하실 때는 되게 좋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1, 특히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또 내신이 당장에 닥친 과제잖아요. 그래서 좀 내신 수업을 잘 하시는 또 내신 특화 강사님까지 저희가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 지름답은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기존의 반 시스템의 이런 기존 시스템에서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열심히 받긴 받으시지만 쉬는 시간에는 질문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하세요. 근데 저희는요.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들어가면은 이게 내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나한테 선택받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질문 굉장히 열심히 받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정말 쉬는 시간에 거의 화장실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무실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청소할 때하고 되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본인이 신청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쉬는 시간이 20분이에요. 수업은 100분이고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앤서 담임선생님들이 이분들은 오로지 입시하고 학습 상담 위주 업무만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상담도 쭉 아주 세밀하게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이분들 이것 말고 다른 일 안 시켜요. 그리고 학습 환경 부분 이런 독서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대신에 독서실 자습할 때는 굉장히 좀 아이들 불편하게 할 거예요. 같아서 할 거고 엄하게 할 거고 독서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충분히 공부하기 편하게끔 다 저희가 벽을 맞춤 제작한 거고요. 여기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거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인강을 좀 듣겠다 자습 시간에 그런 경우는 본인이 집에서 패드라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랬을 때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별 전원 퍼센트를 독서실 좌석 개인마다 다 설치 다 해놓은 거예요.
대신 핸드폰 충전할 일은 없어요. 핸드폰은 저희가 학원 들어오자마자 다 압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 바로 옆에 책장에 같이 붙어있고, 그다음 패드나 이런 좀 고가품들은 이렇게 사물함에다가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가 많이 발생되면서 이 독서실에도 이런 투명 칸막이를 저희가 또 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걸로 시리즈로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공사하면서 환기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것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다 철거하고 인테리어 비용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환기 시스템, 뭐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신경 써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 카페고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잠깐 여기가 정비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독서실 앞쪽에다가 서서 공부할 수 있게끔 졸리면. 그래서 스터디바 설치해 놓은 거고요. 수업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진단, 시간표 설계, 그다음 평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특히 이 시간표 설계할 때는 아이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몇몇 어머님들은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는 선택장애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 앤서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의 학습 상황, 학습 이력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감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봤을 때 이 친구 이 정도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생각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나만의 시간표는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나만의 시간표 상담할 때는 상담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 본거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다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1월 7일 개강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 나만의 시간 상담하면은 1차 상담을 한 시간표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 1월 7일 개강을 하면 저희가 강의실을 세팅을 해서 우리 아이들 시간표에 강의실까지 다 적혀서 나오게끔. 그래서 이때 다시 재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강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잖아요. 나는 수학이는 괜찮아. 그리고 심화 수업 들어갔더니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때 바꾸시라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요, 수업을 많이 듣고 수학이 똑같다고 수업을 왕창 잡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이때 수업을 좀 빼도 돼요. 이때. 이런 학생들 많아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나 논술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충분히 수학할 것 같아. 그럼 이때 논술 수업도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윈터스쿨. 개강하는 날 처음으로 시간표를 줘요. 그럼 애들은 교실에 앉아있어요. 갑자기 선생님 들어서, 안녕, 나는 수학 선생이야. 안녕, 나는 국어 선생이야. 우리 학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윈터스쿨 때는요, 개강하기 전날 보통 하루 전에 시간표 짜요. 그럼 아이들은 모르죠. 그리고 나서 그 수업이 나하고 맞니 안 맞니, 나는 수학 수업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으로 하면 누가 편해요? 학원이 편한 거예요. 저희는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앤서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 우리 직원들하고 원장만 주고 나는 거예요. 비용은 많이 들고. 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요. 그래서 시간표 정정 기간까지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은 저희 앤서 담임 선생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표 정정할 때도 학생이 정정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반드시 컨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부터는 이렇게 강좌 안내, 그 다음에 학습 성향 분석까지도 저희가 또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기 이름, 이거 개인 시간표 돼 있잖아요. 자기 이름, 우리 아이 이름이 찍혀서 나와요. 우리 아이 이름이. 그리고 이 시간표를 저희는 아이들한테 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독서실에다가 이 시간표를 다 붙이게 만들어요. 다 붙이는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수업 있네? 그럼 그 학생은 그 자리에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다 체크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또 위에서 체크 또 해요. 추석 불러요. 그래서 두 군데서 다 체크하는 거예요. 없죠? 수업이.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실에다 이걸 다 붙여놓기 때문에 우리 관리할 선생님 쭉 돌아다니면은 금방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런 선택형 시간표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수업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강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투스 온라인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저희 이투스 계열에서 정말 수업에 자신 있는 선생님들만 앤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 대지동에서 단과하시는 선생님도 와서 수업하시고, 또 내신 부분들도 저희가 또 챙겨야 되니까 지역 내신 특화 강사진으로 저희가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특징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텐츠 자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을 해요. 기존의 반별 시스템에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강사진들 쭉 나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역 내신 특화 강사진들까지.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선생님들. 사탐, 과탐 수업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입시 학습생활 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앤서 담임 선생님 책임을 지시고요. 이제 아이들마다 담임 선생님이 다 배정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학원에 보내시면은 아이랑 통화가 안 돼요. 저희 핸드폰도 압수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시죠?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모든 연락은 저희 담임 선생님들하고 하시고, 또 담임 선생님 상담하시다가 전화 못 받으시면은 저희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아이하고 급한 연락들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앤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하시는 분 따로, 담임 선생님 따로, 이 시스템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저희 이투스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경쟁 학원에서 이걸 따라서 하는데, 문제는 비용이죠. 예전에는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담임하면 되니까. 근데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들을 급여수를 대폭 낮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그냥 뭐 애들 자녀들 깨우고 뭐 이 정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담임으로 세팅을 해요. 그럼 급여가 낮죠? 문제는요, 아이들이 이 겨울방학 때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수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런 체제가 바뀌었는지,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애들한테 자꾸 인식시켜주고 알려주고 애들을 끌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앤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기본적으로 강의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로,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을, 원서 상담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그리고 저처럼 입시 설명회를 하실 수도 있는 분들로, 이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대신에 이분들이 강사로서의 업무를 할 때만큼의 급여는 저희가 보장해줘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들의 역량은 정말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원장님, 저는 늘 경영의 부담은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앤서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민트스쿨 기간에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나만의 시간표 관리, 그 다음에 자습할 때 애들 학습 플래너 검수라든지, 또 인강을 듣겠다 그럼 애들은 인강 계획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이분들이 쭉 하시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출근하셔가지고 다른 일 안 하고 이것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이분들한테 독서실 돌아다니면서 애들 자네 깨우고 이런 거 안 시켜요. 왜요? 그 업무는 우리 학생지도과에서 또 해요. 근데 자꾸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버리면 진짜 필요한 일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애들 플래너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또 점검하시고, 이런 인강계획서 다 받고요, 저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관리 감독권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있어요.
물론 세부적인 실무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학생지도과가 같이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일단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은 담임 선생님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다 나와 있죠. 학습 방해 요인, 이반시 당일 기관 조치하고요. 그리고 독서실 관리, 저희 엔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특히 저희 우리 학생지도팀에서 밀착 관리할 거고요. 어제 상담 한 분 오셔가지고 저희 학생지도실 CCTV 보시더니 저 CCTV가 몇 개냐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하나 클릭해서 줌하면 그냥 CCTV로도 이 아이가 수학 공부하고 있는지 부모하고 있는지 책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윈터스쿨 기간에 저희가 교도소는 아니잖아요. 조퇴 외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외출은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려고 그래요. 정말로 급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조퇴 같은 경우는 뭐 윈터스쿨 하면서 내가 꼭 과외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담임선생님 상의해서 조퇴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단 이런 건 안 돼요. 저는 오늘 컨디션이 조금 별로, 이런 건 안 시켜줍니다. 그럼 애들 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일과표는 7시 50분까지 와야 됩니다. 일단 학원들은 무조건 전에 핸드폰 다 수거할 거예요. 자, 핸드폰 갖고 있다 걸리면은 학원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밤 10시까지 의무예요. 다만 학습 일정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조퇴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소화하시면 되고요. 토요일은 5시 40분까지 의무예요. 수업은 100분 단위 이동 수업이고요. 그리고 중식 석식 시간에 외출 안 됩니다. 학원 급식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어머님이 도시락을 준비해서 보내시든.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요. 저희가 올해 확진자 한 명도 없었고요. 전체를 보시면은 이 대형 학원 이렇게 관리 시스템 학원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없었어요. 저희 회사는 학생 확진자 한 명도 없었고요. 저희 전체 우리 회사 전체 학생이 거의 7,000명이 넘는데, 왜냐면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확진자 부분은 조금 소형 학원들, 뭐 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지만 왜냐면 자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셔틀은 아침에 한번 운행, 저녁에 밤 10시에 학원 출발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의하시면 이거예요. 몇 시에 타면 되나요? 저도 좀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시내버스처럼 노선 딱 정해놓고 무조건 여기서 7시, 뭐 6시 40분에 타세요. 결국은 본인 전화해서 시간 조정해달라, 옆으로 조금만 더 와달라 라고 해서 기본 노선만 잡아놓고 거의 등록되면 되면 우리 기사님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타는 시간, 탑승 위치를 다 서로 상의해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선택등원입니다. 일요일은 선택등원이고요. 단 일요일에 선택등원이니까 너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매주 일요일 전에 조사를 해요. 너 일요일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저 쉴게요. 그러면 학원 오지 말고 쉬어. 저 학원 와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9시까지 와. 그리고 6시까지. 선택등원이니까 나는 뭐 오늘은 한 10시 가서 구연도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공부 좀 하다 힘드니까 나는 가야지 그냥. 이러면은 나와서 공부하는 애들도 방해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는 성적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요일은 나올 거면 나오고, 그러면 시간 정해서 나와야 되고요. 안 나올 거면 안 나오고. 단 저는 일요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오전에 비대면 예배라도 드려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지각 예고증을 받아서 점심시간에 들어오면 돼요. 저는 일요일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뭐 가족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조퇴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오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일요일은 오전을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오후에 제대로 나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오전에 공부를 하든지. 무슨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네.
자, 모든 학원들이요, 입시 설명 이런 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대부분 본사에 있는 입시센터 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회 하시고 안내해 계세요로 가버려요. 왜냐면 지점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 목동 이투센터에는 여기 늘 상주에 계시는 입시센터장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번 윈터스쿨 기간에 우리 부모님들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 하고 싶어요. 저도 입시 설명회를 이제 가끔가다 하는데 저는 설명회를 꼭 여쭤보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회는 거의 99%가 부모님들 오세요. 설명회 제가 끝말미에 꼭 여쭤보죠.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장난이 아니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이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입시 부분은 정말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 입시센터에서 입시 특강을 할 겁니다. 이것도 좀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입시 리허설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보여줄 거예요. 야, 정시에서 이 대학 가려면 이 정도 점수 나와야 돼. 이게 입시 리허설이고요. 학생부 종합특강은요, 학종을 중심으로 하는 애들은 뭘 준비해야 되고, 너희들 뭘 봐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주로 이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틀을 한번 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이들 대상으로 할 겁니다. 부모님들을 모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윈터스쿨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윈터스쿨에서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때는 단과수업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윈터스쿨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런 단과 수업, 그 다음에 논술 수업, 그리고 저희 윈터스쿨 재원생 학부모들한테 계속 저희가 입시 자료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저희 센터장하고 미리 계획을 짜는 거는 우리 윈터스쿨 학부모들 대상으로는 소형 세미나 형태의 맞춤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우리 동네에 5명의 엄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시간 잡아서 한번 해줄 수 있느냐? 해드릴게. 왜 해줄 수 있냐고요? 늘 앉아있잖아요. 우리 학원에요. 우리 센터장님이.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는 저는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많이 부려먹을 거예요. 부려먹는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런 것들 저는 많이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저희가 학부모 교실도 1기, 2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브로셔에 다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고 1, 2, 3 다 분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저 성적이 미달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유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시험 볼 때는 시험만 보지 마시고 성적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학부를 결정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시험은 저희가 12월 27일에 일요일 오후 2시에 하고요. 이거 이후에는 저희가 개별 응시를 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봅니다. 그리고 유시험을 통해서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험 보고 합격 통보 받으시고 12월 30일 수요일까지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단평가는 뭐냐면 유시험 전형 학생들은 여기서 시험 보잖아요. 무시험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제가 진단평가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진단평가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2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또 진단평가도 보고요. 너무 일정이 안 맞아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학원으로 개별 전화 주시면은 개별 응시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정이 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생하면 되죠. 뭐 설마 뭐 진단평가 보는데 시험 미리 본 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시험지 입수해가지고 문제 어떻게 나올지 이러진 않으실 거니까. 특히 진단평가는요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보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진단평가 못 봤다고 해서 뭐 손해 나거나 뭐 수업 수준을 떨어뜨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윈터스쿨은 저희가 이런 일정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개강은 1월 7일입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 문자도 다시 또 드릴 거고요. 수강료는 여기 나와 있으신 금액이 저희 전체 윈터스쿨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책정된 수강료고, 별도의 독서실비는 이번 윈터스쿨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비, 셔틀버스비, 급식비는 별도시고, 급식비는 지금 저희가 책정된 게 5,000, 일식에 5,700원으로 진행되고요. 교재비 같은 경우는 시간표를 설정하시고 시간표 정정 기간이 끝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재비는 우리 아이가 선택한 과목의 교재비만 납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10월 31일까지 등록을 하시면은 10만원 할인 혜택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저도 죄송하잖아요. 이게 다들 걱정스러운데도 또 설명에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정말로 시간표를 어떻게 짜는지를 저희가 실제 시간표를 두고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이 꼭 챙겨야 되는 입시 포인트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은 저희 목동 이투센서 입시센터장님 나중에 친해주시면 되게 좋으세요. 저희 우리 송성현 입시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시간표 시뮬레이션 그리고 학년별로 또 체크해야 될 입시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